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대체 휴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워낙에 EID만 말씀을 드렸어 가지고요, EID 이외에도 사실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를 뭐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께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요, 제가 워낙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선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언제부턴가 이 정치권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 기재부를 통해서 나오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오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기타 다양한 그 각계 부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하나의 재료가 돼서 주식을 올리고 끌어내리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그 시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정표가 이 대선을 통한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들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죠. 내년 3월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불복 이슈가 있어서 현재 이제 그 중도 사퇴한 두 분, 정세균 후보하고 또 그 갑자기 지금 성함이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안 나는데, 정두관 후보죠? 정두관 후보 맞나요? 네. 성함이 정씨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김두관 후보 죄송합니다. 네, 후보님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두 분 사퇴한 것을 무효표로 하느냐 아니면 포함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진행되냐 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명의 경선 후보 중에서 50%를 추려서 오늘부터 TV 토론을 다시 합니다. 이런 와중에 원래 예전 같으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대선 관련되어져 있는 정책주, 인물주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시세가 나오고 요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에 정책적인 이슈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종목들이 가기보다는 인물주 한번 슈팅 세게 나오고 나서 몇 차례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는 대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정책들을 들여다볼 시점이 된다면, 워낙에 지금 부동산 관련되어져 있는 정책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관심 있게 볼 만한 분야가 있다라는 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신재생, 탈탄소, 탄소 중립, 수소 이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두산 워낙에 재무제표가 안 좋았고, 그동안에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시행하는 정책을 정부 내내 펼쳤기 때문에 아주 정통으로 정말 정통으로 그 정권과는 다른 사업군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 정통으로 그걸 맞아버렸죠. 그래서 워낙에 많이 흔들리고 재무제표상도 또 안 좋았고요. 그렇게 좀 많이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시세 자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워낙에 그 재무제표상의 문제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각을 통한 조금은 해소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시점이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고요. 우선 오늘은 제가 월요일임에도 우리나라의 대체 휴무가 아닌 해외 시장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보면, 현재 이제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항생이라든지 이런 아시아의 대표적인 주요 지수 니케이까지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1.42%, 상해 종합 지수 0.17, 항생 1.86 정도로 전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서 좀 보면, 먼저 그 상해 종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주 일주일 내내 그냥 내리 꽂았죠. 내리 꽂았었던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부분들이 있는데 서서히 반등을 좀 하면서 이 뭐 워낙에 헝다그룹 이슈가 세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조금은 좀 복구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죠. 0.18% 지금 상승 수준인 것이고, 항생지수 보면 쌍바닥 만들고 좀 반등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에 뭐 얘도 제대로 이 62평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7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99% 상승을 좀 해주면서 추세를 좀 돌려세우는 느낌. 다만 이게 62평선을 터치하고 안착해주는 흐름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홍콩 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 뭐 조금씩 반등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니케이도 보면 그냥 내리 꽂았다가 다시 이제 1.44% 상승으로 얘도 역시 62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시장이 내일 열리고요. 미국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에는 좀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내일 시장은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아울러서 탈원전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도 9월 28일 나온 기사에 보면 에너지 대란에 원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워낙에 뭐 에너지 대란 요즘에 주식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그죠. 아울러서 뭐 기름값도 그렇고요. 이 에너지 대란에 따른 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꽤 많은 많은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차세대 소형 원자로 SMR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라는 게 좀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산중공업도 뭐 여러 회사들과 함께 SMR 쪽에 관련되어져서 개발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SMR 관련주로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가장 우위에 서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 총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늘려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중립, 뭐 탈탄소 많은 이슈들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그죠? 탄소 중립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원전을 늘려야 된다는 또 언급을 했죠. 탈원전에 대한 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SMR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 물론 두산중공업이 한번 시세를 줬어요. 주고 나서 상당 부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보통 이제 기간 조정 두 개로 나뉘는데, 가격 조정은 이미 많이 된 상태예요. 보시면 32만원, 32,000원까지 갔던 게 19,000원. 반타작은 아니지만 거진 뭐 한 40% 가까이 그죠?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뭐 제대로 반등할 만한 명분도 없었고요. 뭐 그때그때 나오는 기사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던지기에는 한번 시세를, 대시세죠 이게 12,000원부터 한번 내리 32,000원까지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시세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번 갔다가 쭉 빠진 상태라서 지금은 현재는 뭐 가격 조정은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에 저항이 됐었던 라인이 한 17,000원 정도, 그리고 얘가 이번 하락 조정 때 18,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지수의 반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1평선 터치는 해줄 것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끝나고 과연 강한 상승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냐, 그런 재료라든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두산중공업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돌리는 것도 물론 포함입니다. 대선 관련되어져 있는 이슈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원전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울러서 뭐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마도 이런 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기로 했던 영국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원전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서 유럽의 에너지 재난 우려가 커진 반면에 친환경 방식의 발전량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세가 친환경, 신재생 이런 건데요. 그것만 가지고 그동안의 에너지 수요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돌아가는 원전들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마 그 기조를 온라인에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발맞춰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핵심으로 원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죠? SMR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죠? 두산중공업. 뭐 제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한수원에서 지금 스마트라는 SMR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것도 물론 그거지만 그죠? 그것도 물론 그거지만 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건설 기간도 사실은 뭐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짧고요.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6, 7년 정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고 SMR 같은 경우는 2에서 3년 정도만 그 하면 만들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뭐 확실하게 좀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돼서 한다고 하면 대형 원전보다는 좀 빠르게 건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그 정도 수준이지만 현재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의 이 두산중공업과 조인해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아마도 지금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추세를 확실히 좀 전환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이 두산그룹의 어찌 보면 그 자구안 마련이라든지 이 신재생 모멘텀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상당히 좀 잘 해놓아가고 있어요. 물론 뭐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 아주 확실하게 딱 그 자구책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신재생과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에 어쨌든 뭐 500억 원의 지분 투자하고 부품 공급 맺은 부분도 있고, 그죠? 또 두산중공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SMR 자체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티는 안 나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 향후에 대선과 좀 겹치면서 흐름들이 눈에 띄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26일 영국 더타임즈와 텔레그래프 등의 영국 기업부가 방산업체 롤스로이스 SMR 신규 건설 사업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쭉 나와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국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에서도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죠? 최근 정부 여권 민주당 쪽 인사들이 SMR 산업 육성을 주목하는 등 변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죠?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SMR 산업에 있어서는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SMR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SMR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SMR 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 순서를 신청했다. 그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권 후보들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냐. 홍준표 후보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가능성 있는 야권의 대선 주자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탈원전은 좋지 않다 라는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여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과 최재형 후보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감사 대선 의도 아니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죠? 월성 원전 말이 많았죠. 네,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만큼 어쨌든 이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11일 오늘 1시 나온 기사인데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탈원전의 아이러니, 작년 원전 발전 가동률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다. 한수원자로 입수해서 분석을 했더니 작년 그죠? 16만 184기가와트를 기록했다. 문정부 출범 2017년보다 7.9%가 늘었고 가동률이 74.8%다.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명시해서 말은 하지만 가동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고리월성 1호기 폐쇄에도 대용량 원전 신고리 3호기는 가동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추세는 현재 탈원전을 시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도별 전체 원자력 발전량을 보더라도 가동률이 2018년 바닥을 찍고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대란도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탈탄소를 하는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석탄 연료를 사용한 이런 에너지들에서 나오던 그런 뭐랄까요? 그 에너지 원들을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영국, 뭐 미국 등등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의 뭐 누스케일 포함한 다른 전 세계 회사들과의 조인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의 주가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뭐랄까요, 그 길게 좀 보면 반드시 주가는 두산 그룹의 어떤 재무제표의 어떤 올바른 흐름과 함께 개선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신재생 발전 설비 전체 17.3%고 원전이 17.7%다. 올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자력 발전 설비와 비슷해졌지만 발전량의 성장세는 더디다. 그렇죠? 7월 기준 신재생 발전 설비 규모가 22.7기가와트, 전년 동기 23%나 증가했다는 건데요. 쭉 보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전체 발전량 중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7.7% 정도밖에는 현재 안 되는 거죠. 원전이 26.9%, LNG가 30.4, 석탄 30.4, 33.3. 결국에는 이 33.3 되는 이 퍼센테이지를 이 재생에너지로 다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있어서 뭘로 메이크업 할 것이냐, 원전일 수 있는 원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히스토리를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꾸준히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EID와 함께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예정이고, 여기서 보면 두산중공업 주가가 300이평선이라는 장기평선에 계속 묻혀 있었죠. 거진 2017년부터 정권이 바뀐 2017, 18, 19, 20,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보면 제대로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그냥 내리 쭉 빠졌어요. 단 한 번도 일봉상에 300이평선 돌파한 게 이때밖에 없고, 워낙 두산 안 좋았고요, 재무제표도. 그런 상태에서
한번 쳐주고 다시 2020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예전에 두산 잘 나갈 때 비하면 뭐 아주 안 좋고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월봉상으로는 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1차 상승과 2차 상승까지 이렇게 이어진 듯한 느낌이고, 흐름 자체는 이번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렸습니다만, 이제 슬슬 대선 얘기가 좀 나오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인물이 정해지면 그때는 물론 네거티브가 가장 많이 이 정치권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 신재생에 대한 이슈가 부동산에 관련되어지는 정책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주목이라는 것은 미디어의 노출도가 높고, 노출도가 높다라는 것은 재료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뭐랄까요, 점점 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매도는 어떨까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보면은 뚜렷한 일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눈에 보입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간헐적으로 기관도 사고팔고를 하고 있고, 세계 주체가 모두 어쨌든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런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고, 지금 보면 워낙에 뭐 이 두산중공업은 현재 뭐 차트도 차트고 재무도 재무고 하지만, 제가 가장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은 바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 원전이 하나의 뭐랄까요, 정치권에서 그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는 거죠. 관련주로 엮여서 흐름이 강하게 좀 상승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을 하나하나 이제 이슈들을 살펴보면서요, 매일매일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원전과 이 신재생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SMR의 나름의 하나의 그 이정표를 좀 세워가고 있는데, 물론 해외에 있는 뭐 미국이다 캐나다 등지의 큰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두산중공업이 현재 이 탈원전뿐만 아니라, 그죠, 굉장히 많은 뭐 담수화, 해수 담수화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천후 회사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뭐 이 과연 두산중공업이 향후에 어떤 식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할 수 있을지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17,000원 정도 수준이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지난번에 굉장히 긴 조정 후에 3번이나 트라이 했던 이 17,000원 정도 라인을 뚫어내고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한 상태에서 OBV 차트로 보는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매집을 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뭐 매도할 때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주 뚜렷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선에 대한 이슈가 엮이면서 연말쯤 되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얼라인 하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현재 그야말로 이 원자력 그 3대장이라고 불리는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두산중공업 중에서 이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도 하지만 수처리 및 담수 이쪽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살펴볼 만한, 쭉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워낙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금액대면 한 17,000원 정도, 뭐 이 정도 금액대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이 두산중공업도
지금 계속 꾸준히 지켜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앞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 아이디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는 뭐 단기적인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이디를 제외하고 이런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좀 지켜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휴일인데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